안녕하세요, 덕탕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 중에 권력자들에 의한 부하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이러한 성희롱 사건은 왜 계속 반복되는 것일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성희롱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외국의 연구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성희롱이 일어나는 심리적인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작업장 내에서 상대방에게서 받는 원치 않고 의도하지 않은 성적인 관심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은 원치 않은 눈길이나 성적인 언어와 같은 가벼운 형태에서부터 가슴이나 엉덩이 또는 음부 등을 만지는 심각한 형태의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말할 것도 없이 남녀 간의 심한 갈등과 문제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성희롱이 일어나는 심리적인 이유는 단기적인 성적 접근을 이루려는 욕망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때로는 권력을 휘둘려는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물게는 장기적인 부부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성희롱을 진화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분석해서 성희롱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성별과 나이, 신체적 매력과 특징들, 그리고 결혼 여부, 그리고 성적 접근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성희롱이 발생한 환경 등을 분석하면 몇몇 패턴과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성희롱 역시도 진화된 남성과 여성의 성전략의 일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나타나는 성희롱의 연구에서 몇몇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성희롱 사건의 피해는 성별에 따라서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약 2년간 접수된 성희롱 고소 사건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약 76건이고 반대로 남성인 경우는 약 5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사례도 비슷한데요.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 중에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96건이었고 남성이 접수한 건은 약 2건에 불과했는데 이마저도 피해자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우리의 상식처럼 피해자의 절대 다수는 여성이고 가해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성적인 치근거림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더 큰 괴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고 똑같은 성희롱일지라도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며 법적인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피해자의 나이인데요. 대부분의 성희롱의 피해자는 젊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45세 이상의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에 비해 어떤 유형의 성희롱에서도 훨씬 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에서의 한 연구를 보면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여성이 전체 여성 노동 인구 중에서 43%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성희롱 사건에서는 약 72%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동력의 약 28%를 차지하는 4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는 전체 성희롱 사건의 5% 미만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성희롱 대상은 남성들이 성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즉 젊고 건강한 미혼 여성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 요소는 결혼 여부인데요. 미혼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들이 기혼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성희롱을 당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만약에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기혼 여성이라면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성이 있겠죠. 그리고 기혼 여성보다는 미혼 여성에게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가해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 여성들은 미혼 여성이나 이혼한 여성들에 비해서 성적인 접근에 대해서 훨씬 덜 개방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남편으로 받는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혼 여성이 더 만만한 상대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희롱에 대한 반응 역시도 진화 심리학적인 논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만약에 이성인 직장 동료가 성적인 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들 것 같냐고 남녀 모두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성들의 경우는 약 63%에서 모욕당한 기분이 들 것 같다. 그리고 약 17%만이 우쭐한 기분이 들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약 15%만이 모욕당한 기분이 들 것 같다라고 대답했고 67%의 경우 우쭐한 기분이 들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남성들은 하룻밤의 성관계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서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취급받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보인다는 인간의 짝짓기 전략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이 느끼는 분함의 정도는 가해자 남성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한 연구에서 109명의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계속 추근된다고 할 때 이에 대해서 느끼는 불쾌함의 정도를 0점에서 최고 점수인 7점까지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라든지 쓰레기 수거인이라든지 청소부라든지 주유소의 알바생이라든지 이들에게서 대시를 받을 때 불쾌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매우 높게 표현했고, 반면에 의대생이라든지 대학원생 또는 유명한 락스타로부터 추근거림을 받을 때는 불쾌함을 느끼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똑같은 남성들의 성적인 추근거림에 대해서도 상대 남성의 직업적 배경이라든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여성이 느끼는 불쾌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성희롱에 대한 여성의 반응은 가해자인 남성의 동기가 단순한 성적 접근이었는지 혹은 진지한 애정의 표현이었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떠한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진을 제한하면서 은밀한 관계를 요구했다든지 오로지 가해자가 하룻밤에 성적 접근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여성들에게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인식되기보다는 파렴치한 성희롱으로 인식되기가 쉽죠. 반면에 성적인 암시를 주지 않는 가벼운 접촉이라든지 외모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웃고 떠들며 유쾌하게 대화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는 신호로 읽히게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성들에게는 일시적이거나 성적이거나 강압적인 행동들은 진지하고 낭만적인 행동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희롱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인식되기 쉽죠.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강압적인 행동마저도 성희롱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한 연구에서 약 17% 정도의 여성은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을 성희롱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진화된 성전략은 매우 탄력적이어서 이러한 남성들의 성적인 접근을 오히려 이용하기도 하고 이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기도 합니다. 여성들 역시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에서 진지하고 낭만적인 파트너를 구하기도 하고 일시적인 섹스 파트너를 구하기도 합니다. 남성들은 헌신 없는 하룻밤 성관계를 원할 때 상대에 대한 기준치를 대폭 낮추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즉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지 않고 눈을 대폭 낮춘다는 의미죠. 그리고 여성의 성적 의도를 추론하는 역치가 대폭 낮아져서 별 의미 없는 여성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진화적 특성이 성추행을 조금 더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남성들의 성희롱 심리 역시도 진화된 남성들의 성심리의 궤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가해자 남성들의 파렴치한 성행동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거나 정당화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성희롱의 저변에 깔려져 있는 심리적인 기전을 파악하고
또 이러한 연구를 함으로써 이러한 성행동으로부터 수많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최고의 체험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알파남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여성들이 따라붙고 또 그러한 알파남들은 수많은 여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클린턴이나 존 F 케네디와 같은 인물들일 때의 얘기죠. 하다못해 김정은 정도는 되어야겠죠. 알파남이 아닌데 권력에 너무 취해 자신의 성적인 의도를 이루려다가 너무 높이 날아올라서 날개가 녹아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연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성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